동창회는 언제나 비슷한 풍경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 번쩍이는 샹들리에 낮게 깔린 클래식 음악, 그리고 서로의 삶을 저울질하는 눈빛들. 영자야, 너는 참 한결같다. 그 말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칭찬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라는 낙인이었습니다. 미숙이는 제 가방을 흘낏 보며 웃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디자인 잘 안 들던데 그래도 너답다. 주변에서 작게 웃음이 흘렀습니다. 그 웃음은 농담처럼 가볍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식이 대기업 임원이 되었다 했고 누군가는 남편이 병원 원장이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되면 공기는 묘하게 식었습니다. 영자네 아들은 아직 출판사라며? 그래도 성실하다니 다행이지 뭐. 저는 그 말의 속뜻을 압니다. 더는 기대할 게 없다는 뜻. 저는 웃었습니다. 웃는 건 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안에서 무언가가 또 한 겹 단단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명품 이야기, 해외 골프 여행 이야기로 시끄럽던 입술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누가 낼까? 서로 눈치만 보던 순간 미숙이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영자는 부담될 테니 내가 할게. 그 말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항상 도움받아야 할 사람으로 확정짓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단 한 번도 돈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과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계산이 끝난 뒤 미숙이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영자야, 내가 너무 티를 안 내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야.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저를 가르치듯 말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경멸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삼킨 건 음식이 아니라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도 말하지 않겠다고. 대신 보여주겠다고. 현관에 앉아 구두를 벗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다른 가죽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증거라고. 남들이 명품 가방을 살 때 저는 상가 건물 지분을 샀습니다. 남들이 해외여행 사진을 올릴 때 저는 계약서를 파일에 꽂았습니다. 그들은 소비로 존재를 증명했고 저는 축적으로 안전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한 번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늘 아껴? 저는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선택하는 사람이 되려고. 저는 보여주기 위한 삶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흔들리지 않을 기반을 선택했습니다. 그 차이는 조용히 쌓였고 아무도 모르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말이 없지만 결국 가장 큰 증인이 된다는 걸. 며칠 뒤 미숙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강남 노른자 땅에 브런치 카페 차렸어. 이번엔 제대로 해보는 거야. 주소를 보는 순간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 건물은 최근 제가 매입한 빌딩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제 이름, 등기부등본에 선명한 제 도장.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제 건물 1층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알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세상은 가끔 이렇게 조용한 사람 편을 듭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기다림이 통쾌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개업 초기엔 손님이 많았습니다. 단체방에는 인증 사진이 쏟아졌고 미숙이는 매출 자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달 뒤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료가 3달 밀렸습니다. 경기 불황, 인건비 상승, 예상보다 낮은 매출. 숫자는 감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건물주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싶다고. 저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장 평범한 옷을 입었습니다. 보여줄 건 겉모습이 아니라 위치였으니까요.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건물주님, 저희가 좀. 의자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정적. 영자, 내가 왜 여기 있어?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임대료가 3달 밀렸더라. 그들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손에 들린 명품 스카프가 그날따라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테이블에 밀어놓았습니다. 이 건물 주인이 나야. 그 말은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들이 제 눈을 제대로 마주봤습니다. 친구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저는 웃었습니다. 친구. 계산대 앞에서 선을 긋던 사람들. 제 아들을 낮춰 말하던 사람들. 그때는 친구였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월세 20% 인상. 아니면 계약 종료. 감정이 아니라 계약. 연민이 아니라 원칙.
그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존중하지 않았던 대가는 정확히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결국 그들은 떠났습니다. 권리금도 체면도 지키지 못한 채 저는 옥상에 올라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묵은 감정이 흩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낡은 가방이 초라한 게 아닙니다. 얕은 시선이 초라한 겁니다.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지킨 사람입니다. 사람을 우습게 본 대가는 언젠가 정확히 계산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의자는 가장 요란한 사람 쪽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사람 쪽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더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은 약자의 습관이니까요. 이제는 내가 기준입니다.